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9월 15일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미애 조합원입니다. 14일 어제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타협안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이 분신하는 진통을 겪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노동개혁은 노사정 협의와 정부의 행정지침 마련, 그리고 국회의 입법 추진이라는 3정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정 대타협안은 노동개혁의 시동을 걸었지만 여러 쟁점들마다 진통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노사정이 서로 상생하는 길로 가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지역 날씨를 조합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원 강릉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임명희 조합원 연결합니다. 임명희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네. 날씨를 처음 열어주셨는데, 네. 네, 이렇게 또 연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합원님. 간단하게 혹시 또 처음 오신 청취자분도 있으니까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강릉에 있는 조합원 임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닉네임으로 많이 알려져서 닉네임 소개를 해주셔야지 또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희는 조합원 방송 잘 됐으면 좋겠어 진행하고 있고요. 닉네임은 임명희입니다. 아, 닉네임 그대로. 조합원님이 방송하시는 그 잘 됐으면 좋겠어. 네. 그게 언제 방송되죠? 저희 지금 매주 금요일 금요일 날 1시 30분에 예, 저희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강릉에서 한번 올라오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까? 네. 목소리가 너무나 청아하셔서 오늘 날씨하고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예, 오늘 하늘 맑고요. 구름이 조금 끼긴 했는데요. 예, 가을 날씨처럼 하늘도 푸르고 높고 예, 맑은 날씨예요. 네. 강원도 강릉은 뭐 사시사철이 물론 아름답지만 가을은 조금 더 색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바닷가 지역이라 가을에는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요. 네. 그리고 바다가 너무 이뻐요. 가을 바다가요. 예. 생각만 해도 청량함이 맑고 예쁜 그 바닷빛이 여름 바다나 가을 바다랑 비하지 않고 파도도 요즘같이 맑은 날씨엔 파도도 잔잔하거든요. 그럴 때 정말 이뻐요, 정말. 임명희 조합원님, 그게 상상이 되면서 그림이 한 폭에 이렇게 수채화가 그려지는데요. 네, 바닷가 근처에 사시면
네. 이게 그 마음이 넓어서 싸우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냥 답답한 마음을 풀러 바다를 보러 많이 가시죠. 네. 바로 이렇게 바다하고 지근거리에 있습니까? 집이? 예, 저희, 강릉에서는 웬만한 거리가요. 네. 차 타고 한 20분 거리면 바다 다 보러 갈 수 있고요. 네. 저희 집도 한 10분이면 바다 보러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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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보통 정말, 여름에 휴가를 떠나는 이유가 이제 힐링하고 싶어서, 네, 그렇게 가는데, 임명희 조합원님은 바다가 한 10분에서 20분 거리니까, 네, 생활이 되게 행복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나름, 네,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예, 근데 또 일상에 젖어 있으면, 네. 바다 보러 자주는 못 가고요. 네. 주말이나 요럴 때 이제 아이들하고 네. 바다 근처에 그냥 바다 보러 가고, 커피도 마시러 가고 그러고요. 네. 예, 또 가끔 이렇게 답답하고 하늘이 너무 날씨가 이쁘고 이럴 때, 네. 네, 그럴 때 또 바다 보러 한 번씩 가고 그래요. 네. 네. 부럽습니다. 그럴 땐 좀 행복해요. 네. 요즘같이 바다가 너무 이쁠 때는. 네, 부럽습니다. 네. 강원도는 다 곳곳이 관광지지만, 특별히 또 강릉은 많은 분들이 좀 찾고 있는 지역인데, 임명희 조합원님께서 맛집이라든가, 이곳은 꼭 좀 가보면, 강릉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이런 곳 혹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경포 호수에 산책 코스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경포 이렇게 늪지 호수처럼 이렇게 산책로가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경포대라고 하는 곳인가요? 네. 바로 경포 바닷가랑 가까워요. 근데 경포호가 있어요. 호수가. 경포호수. 네. 그 주변에 산책로를 이렇게 걸으시면 그것도 또 호수 구경하면서 이렇게 산과 하늘과 어우러진 산책을 하시면 정말 시인이 될 것 같아요. 예, 힐링이 될 정도로 거기도 좋고요. 네. 제가 또 한 가지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 저희 작은 공연장 단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공연장 옆에 담벼락에 세월호 그림 저희 벽화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네, 거기서 벽화를 보시고 거기 바로 앞에 봉봉방앗간이라고 커피숍이 있어요. 거기 커피숍이 드립 전문인데 정말 맛있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경포호수 말씀하실 때 카페 말씀하시겠지 이랬는데 지금 공연장이 그러면 경포호수 바로 옆에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는 제가 말씀드린 곳은 또 시내 쪽이에요. 조금 다른 쪽인데. 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거기는 검색에 봉봉방앗간을 치시면 봉봉방앗간이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드립점. 그 주변에. 네네. 정말 산과 조합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과 하늘과 바다가 있는 곳. 강릉. 거기에 또 청아한 목소리의 주인공 우리 임명희 조합원님이 계시고 공익TV가 오늘 국민라디오가 너무 좀 힐링되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조합원님들 요즘 딱 여행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네. 그래서 강릉에 놀러 오시면 언제 저와 또 좋은 만남 기대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조합원님. 언제든 꼭 한번 오세요. 네. 지금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조합원님이나 청취자분들께서 강원도 강릉하면 임명희 조합원님 떠올리시고 혹시 여행 가이드나 여행 친구를 요청하실 수도 있는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 일찍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강원도 강릉 꼭 가서 임명희 조합원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꼭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날씨 임명희 조합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한국노총은 어제 오후 2시 노총회관 6중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을 5시간 가까운 진통 끝에 중지부 의원 48명 중 30명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회의는 1시간여쯤 지나 김만재 금속노련위원장이 갑자기 단상으로 뛰어나와 몸에 신호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면서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한노총 소속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은 노사정 대타협을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걸고 이날 지도부의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관련해 한노총 지도부가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방침을 수용한 것을 두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제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 본회의에 노사정 대표자 서명 및 발표 절차만 남게 됐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 물량 중 2억 원을 웃도는 것이 지난달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3억 5천만 원을 넘는 아파트가 과반이 됐습니다. 오늘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의 중위 전세 가격은 2억 70만 원으로 전월보다 0.8%,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6% 올랐습니다. 이는 전국 아파트 가운데 절반은 전세값이 2억 70만 원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세 가격 강세는 전세의 월세 전환이 초저금리 상황과 맞물려 가속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에서 잇따라 추진된 재건축 사업이 전세값 급등과 전세난 심화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다수인 인천시 의회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원천 봉쇄하는 조례를 제정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국 시도의회 가운데 전교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막는 조례를 만든 것은 인천시 의회가 처음입니다. 인천시 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 교육청이 상정한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시의회는 애초 조례안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노조를 삭제해 앞으로 법 내 법외를 막론하고 교원노조에 보조금을 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인천지부가 시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개최하던 행사들은 내년부터 지원이 끊겨 개최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터키의 시민단체 연합체가 한국의 최루탄 수출 중단을 호소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터키 내 5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루탄 금지운동은 방위사업청 관계자와 한국 시민을 수신인으로 한 서한에서 방위사업청이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는 순간마다 터키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돋고 있는 거라며 최루탄 수출 중단을 요청했다며 참여연대 등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터키에서 최루가스가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쓰일 뿐만 아니라 근거리에서 대중을 상대로 조준해 총기처럼 사용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서한을 공개하면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에서 수출한 최루탄 양이 약 500만 발이며 이 중 4분의 3가량인 380만 발이 터키로 수출됐다고 밝혔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 사태를 겪고 있는 유럽연합이 난민 분산 수용 방안을 논의합니다. EU 내무 및 법무장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제의한 난민 강제 할당안에 대한 합의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일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난민 16만 명을 EU 회원국이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제의했습니다. EU 집행위의 이 제안에 대해서 서유럽 국가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동유럽 국가들이 즉가기를 거부하는 등 갈등 양상이 불거졌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 제안을 환영했으나 체코, 헝가리, 그리고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4개국 외무장관들은 EU 집행위의 난민 강제 할당에 대한 거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주중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시위대가 국회 주변에 모여 법안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어제 저녁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안보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모임이 주도한 집회에 시민들이 4만 5천여 명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여당이 주중 안보법 처리 의지를 밝힌 만큼 18일까지 매일 오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발생을 줄이는 계획에 따라 방사성 물질이 섞인 지하수가 어제 처음으로 바다에 배출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업체인 도쿄전력은 원자료 건물이나 터빈 건물에 흘러들어가는 지하수의 양을 줄여 오염수 증가를 억제한다는 계획에 따라 제1원전 건물 주변에서 뽑아올려 정화한 지하수 약 838톤을 어제 바다로에 흘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수는 도쿄전력 앞 바다 태평양에 설치된 전용 항만으로 배출됐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화 처리를 거쳐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춘다고는 하지만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이 바다로 방출되기 때문에 해양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사용자가 사망한 후 그 계정을 다른 사람이 추모 용도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했습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지정한 친구나 가족이 사용자 사후에 대신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념 계정 관리자 기능을 이달부터 국내에 적용했습니다. 이 기능은 앞서 올해 2월 미국에서 첫 선을 보였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는 사용자 선택 사항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해당 기능을 선택한 사용자가 사망하고 그가 생전에 지정한 인물이 페이스북에 요청하면 고인의 계정이 기념 계정으로 전환됩니다. 돌고래호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민간 저인망어선이 철수했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부에 따르면 실종자 수중 표류 가능성에 대비해 수색에 동원했던 저인망어선 16척을 어제 오후 6시 모두 철수했습니다. 앞으로 수색에는 해군, 해경, 함선, 관공선 등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돌고래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2명이며 남은 실종자는 6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생존자 3명은 거주지인 부산 등으로 돌아갔습니다. 내년 4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세종대로 양쪽 보도에서도 흡연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시의회에 상정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662곳과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대로 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됐을 때 자치구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과태료도 10만 원으로 통일하고 내년 초까지 금연구역 표지판도 표준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하철역 출입구는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일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8차선 이상 대로로 이용할 경우 18곳 중에서는 의사당대로, 강남대로, 영동대로, 천호대로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지요.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조합원 인터뷰 순서인데요. 오늘은 전라남도 광주 황인호 조합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인호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인호입니다. 네, 이른 아침 이렇게 전화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광주협의회 소속 황인호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제 닉네임도 황인호입니다. 닉네임과 이름 같습니다. 모두 황인호입니다. 예. 네. 바람직한 것 같아요. 닉네임하고 이름하고 다르니까 이렇게 매칭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닉네임도 황인호시고 이름도 황인호 조합원님이십니다. 지난 8월달 22일 날 광주 시지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창립총회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소식을 잠깐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광주협회가 그간 이제 창립되었다가 중간에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해산되었고 그다음에 작년 11월부터 다시 재창립을 위해서 준비를 해서 네. 원래는 이제 6월 20일 날 이렇게 창립총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메르스 역 때문에 여기도 메르스 때문에 연기가 됐군요. 네네. 네. 연기가 돼서 네. 저희가 8월 22일 날 창립총회를 하게 됐고요.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님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네. 제가 대표로 이렇게 출마해서 네. 선출이 됐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제 1기 광주협의회 집행부를 구성하고 더욱더 힘차게 준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시 협의회가 창립이 됐었는데 해산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됐다가 다시 재창립이 된 상태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이 네. 광주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거든요. 광주에는 민주화 단체도 있고, 네. 이제 그런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유혹들이 좀 있었는가 봅니다. 네. 이제 그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고, 네. 조금 이제 정치에 이렇게 휩쓸리다 보니까, 네. 회원들끼리 이제 좀 분열하고, 이런 네. 부분들이 있어서, 네. 결국은 좀 해산하고 다시 재창립하는 조금 어려운 점을 겪었습니다. 네. 네. 많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광주시 미협협의회가 창립이 된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네. 네. 지금 이제 1기 대표시라고 그러셨는데 네네. 협의회 회장이 아니고 대표라는 호칭을 씁니까? 예. 저희는 대표라는 호칭을 씁니다. 네. 혹시 이번 임시총회에 참석하셨습니까? 임시총회는 이제 저희 새로 선출된 네. 대의원분하고 네. 그 전에 선출된 대의원분들하고 이렇게만 참석을 했고요. 네. 저는 이제 광주협의회 또 구성하는데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8월 29일 날은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길을 걷고 계십니까? 네. 네. 옆에서 우리 정감 있는 광주 분들의 목소리가 네. 지금 출근 중이신가요? 아니요, 출근 중 아니고요. 네. 여기가 쌍암공원이라고 광주에서 네. 이제 첨단지구에 있는 신도시 내에 생긴 이제 호수공원이죠. 네, 상원 지구. 이제 첨단지구. 네네네. 네. 이제 원래는 산업단지하고 네. 주거지하고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인데, 네. 그 중간에 있는 공원입니다. 광주 서구에 위치해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는 이제 광산구에 위치해요. 광산구에 위치한 첨단지구의 공원에 지금 산책 중이시군요. 산책하시는 분들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첨단지구로 광주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네. KTX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광주에는 원래 광주역하고 광주 성정역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생화로가 다닐 때는 광주역에 한 대가 서면 송정역에 또 한 대가 서는 네. 그런 방식인데요. 광주역하고 송정역하고 차이는 송정역은 이제 목포를 비롯해가지고 무안 이렇게 나주 전남
서부하고 연결되는 네. 그런 도로의 중간에 있는 거고요. 예. 광주역 같은 경우는 지선으로 해서 네. 당석에서부터 오다 보면 송정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갈라져 가지고 네. 광주 구도심 쪽으로 가는 분들이 여기거든요. 이용하시는 역이네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도심 지역에서는 이제 전에는 접근성이 네. 광주역이 훨씬 좋았고 송정역은 좀 먼 상태. 그렇죠. 예. 그런 상태인데 KTX가 생기면서 광주역에는 KTX가 정차하지 않고 송정역에만 이렇게 정차하는 네. 그런 이제 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은 그걸 가지고서 지역 정치계에서는 이제 조금 지역에 따라서 편의성들이 좀 틀리기 때문에 네. 분열되는 양상들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현재 상태에서 보면 광주가 한 인구가 150만 정도입니다. 150만 명. 네네네. 네. 150만이 약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속에서 이제 KTX를 한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지, 광주 송정역으로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네. 광주역에도 KTX가 부분이라도 이렇게 전과 같이 반반 정차할 것인가에 대한 네. 논의가 서로 다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은 국회의원들도 의사들이 좀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가요? 이제 광주 송정역을 사용하시는 접근성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거기가 좀 편리하신 분들은 광주 송정역으로 이론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의견이시고요. 네네네. 네. 이제 거기에 반해서 이제 북구라든지 동구에 계신 분들은 광주 송정역까지 길게 잡으면 한 30분 정도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네, 광주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광주역에도 KTX가 했으면 좋겠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서 출마하시는 분들 또는 네. 구청장들마다 네. 입장들이 지금 다른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코레일 측에서는 광주나 송정역 한 군데만 정차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가요? 이제 코레일 쪽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는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현재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순환도로가 있고 2순환도로가 이렇게 뚫려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서 간다 하더라도 전에는 이제 순환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북구에서 송정역까지 가기는 꽤 많이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되어 있는데 네. 송정역으로 이론화되면서 연계버스라든지 대중교통수단이 약간 좀 초기에 미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불편을 거기에 대한 겪었군요. 네, 불만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차근차근 이렇게 좀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KTX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광주역 같은 경우에는 광주역 사용자가 KTX가 들어오지 않고 새마을호 네. 기준으로 새마을호 무궁화호 새마을호 무궁화호가 광주에 정차하고요. 네네 광주역에 정차를 하는데 네. 초기에는 KTX가 광주역도 정차하고 송정역도 이렇게 반반씩 똑같이 그 상태로 정차를 하다가 초창기에는 광주역도 정차하고 송정역에도 정차하다가 네네 이제 호남선이 네. KTX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네. 광주역에는 이제 KTX가 들어오지 않고 네. 송정역에서 이제 목포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네. 왜 그러냐면 광주역 같은 경우는 지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죠. 네. 그 전에도 이제 KTX가 광주역에 이렇게 정차를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광주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구도심을 남북으로 가르고 있는 철도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구 지역하고 네. 그다음에 전남대하고 이제 문홍지구라든지 이렇게 북부 지역을 철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발전이 또 제외되는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상태는 KTX가 송정역에만 들어오다 보니까 광주역 사용자가 초기에는 한 절반 정도, 5,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2,500명 정도 이렇게 좀 사용하시다가
지금은 한 1000명 미만으로 네. 일 사용자가 이렇게 줄어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KTX가 정차하지 않으면서 그 네네. 광주역 이용자가 거의 절반으로 줄은 상태네요. 네, 그러니까 한 3개월 전에는 절반이었다가 네. 지금은 이제 5분의 1 정도. 더 줄었네요. 예. 네. 많이 준 상태고 이제 네. 무궁화호라는 새마을호보다는 KTX가 훨씬 시간 전략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광주역에 정차하지 않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선이기 때문에 네. KTX는 시간에 스피드가 생명인데 네. 지선이기 때문에 광주역에 정차를 하면 송정역에 정차하는 것보다 시간이 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송정역만 정차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물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내년 되면 이제 수서발 KTX가 또 생깁니다. 네. 민간 수서발 네. 그래서 수서발 KTX가 생기면 그 KTX를 이제 지역 이제 북구라든지 이런 의원님들은 그것은 광주역에도 이렇게 정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북구에 많은 분들하고 제가 사실은 저도 북구에 살고 있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성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수서발 KTX까지도 송정역으로 네네. 일어나는 네네. 게 맞다라고 의견이 네네. 있으시네요. 네네. 그리고 광주역 부지는 이제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철로가 있다고 한다면, 네. 새마을호라든지 무궁화호도 모두 다 좀 폐지를 하고, 네. 이제 거기를 갖다가 이제 북구하고 동구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예. 뭐 어떻게 보면은 문화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도심지 내에서 이제 청년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예. 이런 쪽으로 발전시키거나, 네. 또는 이제 녹지로서, 예. 휴식 공간을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논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제, 네. 그 지역에, 실제로 상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하시겠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상권이 죽으니까. 네네.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네네.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광주 시장님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 단체 선거가 있으면 네. 꼭 나올 때마다 이제 네. 한 번씩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네. KTX 광주역 설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돼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광주역에 KTX 정차할 것이냐 요거 네.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광주역 KTX는 그 시간이라든가 지역 발전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조금 이전하거나 폐지? 네네. 폐쇄하는 게 맞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 현 광주시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조금은 관찰이 안 되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투표하고 관련된 부분들이어서. 네. 그러니까, 심사숙고라는 것이 아마. 네. 광주시장의 입장인 것 같고요. 네. 이제 북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발전의 방향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조금 북구청장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북구청을 그러니까 폐쇄된다고 한다면 네. 광주역 부지에 이렇게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주변은 좀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서 개발하겠다는 네. 주장도 하기도 하고요. 예. 북구에서도 똑같이. 예. 또 정반대로 수서발이니까 이제 국회의원 분들은 또 정반대로 KTX가 이렇게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의견이 갈리네요. 네네. 단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역의 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KTX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고요. 네네. 있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광주의 발전에 조금 이제 광주를 절단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을 갖다 좀 통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조금 시민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개발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하시자는 의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광주역이 참 오래돼가지고 네. 사실은 아마 전국 광역도시에 있는 역 중에서 가장 작은 거로 알고 있어요. 예. 네네. 그런데 송정역은 KTX 때문에 다시 지은 역사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역사입니까? 송정역은 기존의 역사를 조금 다시 리모델링한 역사인가요? 예. 철거하고 예. 사실은 이제 거기에다가 편의시설과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어서 네. 종합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네. 사실 중앙정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코레일하고 예. 광주시하고 입장차들이 좀 있었고 네. 개발에 있어서 좀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예. 3층으로만 지어져 있고요. 원래 계획은 환승역을 비롯해가지고 그러니까 환승 터미널이라고 하죠. 네. 각각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버스 터미널도 같이 들어가고 네. 상업시설도 같이 들어가는 이런 계획들이 돼 있었는데 네. 코레일 측과 이제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지부진하고 네. 또 광주역 그러다 보니까 문제까지 겹쳐서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역에 대한 홀대가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들 의견들이 나오네요. 네. 네. 이제 아마 KTX 초기에서도 광주역에 대해서 지하화해야 된다라는 요구 주장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광주역을 지하한다고 한다면 광주를 남북으로 가르고 있는 광주역의 문제가 좀 해결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위에는 녹지 공간으로 지하에는 역으로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요 KTX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복잡하고 한 군데로 한 광역단체당 한 지역만 정차한다라는 원칙에 이제 정부에 주장하는 되겠죠. 원칙을 갖다 주장하는데 사실 타 지역은 지화해야 된 역이라든지 아니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3개나 그렇게 KTX가 여기 있다라고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 가지 조금 그냥 반대를 위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합리적인 안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광주역과 송정역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광주역에 사실 KTX 이제 서지 않는 이유가 공항이 있기 때문에 혹시 서지 않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송정역에서 광주공항이 더 가깝습니다. 송정역에서요? 예. 송정역에서 훨씬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네. 송정역 이제 주변에 사시는 분들, 광산구라든지 이런, 서구에 사시는 분들은 송정역에 가깝고 공항도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KTX가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네. 공항은 좀 타 지역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2013년에 이제, 광주공항 같은 경우는 군공항하고 민간공항이 같이 있기 때문에, 네. 2013년 10월에 공공항 이전을 위한 이런 대책위원회도 국내 조항, 지원법들이 이제 통과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광주 지역에서는 수건 사업이라고 하죠. 네. 수건 사업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전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정반대로 이제 군공항만 이전하고 좀 민간공항은 좀 있어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계속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요. 이제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아까 좀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도 대구는 3군데 여기 서는데 광주는 지금 2군데 서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한 군데만 서야 된다는 원칙을 코레일 측에서는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모든 일에 정책에 경제 논리만 봐서는 안 된다. 특별히 광주나 전남 쪽은 농촌 지역이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정치 논리로 풀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 어떤 합리성들이
반영이 돼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안하신 녹지 공간이라든가 광주역 지하화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네, 지금 대표님 말씀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갖다 쭉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긴 이야기가 돼버렸는데요. 네, 긴 이야기만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주변 어떤 상인분들의 어려움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남대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남대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도로가 사실은 차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역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정상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훨씬 주변 상인들에게도 1, 2년은 힘들겠지만 그 다음에 개발이 된 상태에서는 더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래를 위해서는 단기간에 KTX만 한두 대 더 들어오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광주 전체의 발전을 좀 보면서 정치인들이 이제 당장의 표보다는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년 이제 20대 총선이 있기 때문에 광주 지역과 전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후보가 돼야 되는지 아마 이제 미역 광주시 협의회에서도 의논들을 많이 할 텐데, 우리 황윤호 대표님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정말 광주에 발전적으로 의견이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면 짧게 드릴까요? 네네.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조합원님 인터뷰가 지금 사실은 예정 시간보다 굉장히 길어졌어요.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길어졌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광주역 문제하고 KTX 문제하고 광주공항 이전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광주하고 전남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발전을 위해서라도 광주공항도 무안공항으로 좀 이전해서 무안도 국제공항으로서 위상을 좀 찾고 광주도 광주 나름대로 발전을 위해 가지고 장기 발전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개발되고 사람들의 어떤 생활 수준이라든지 문화가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시민들이, 많은 도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지역 공항과 KTX 관련된 문제 황윤호 조합원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8시 14분 36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뉴스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역사 속 수많은 오늘의 사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 9월 15일입니다. 역사 속의 9월 15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역사투데이 코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월 15일 오늘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그리고 코스타리카의 독립 기념일입니다. 1935년 오늘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갈고리 십자 문양을 국기로 하는 뉘른베르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1950년 오늘 한국전쟁이 발발해서 06시를 기해서 인천 월비도로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1976년 오늘 신민당 당권교체가 있었습니다. 이철승 의원이 출석대 의원 766명의 과반수인 389표를 획득해서 364표를 얻은 주류의 김영삼 씨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1977년 오늘에는 에베레스트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인 고상돈 씨의 발걸음을 허용했습니다. 산악인으로는 쉬운 5번째, 국가로는 8번째였습니다. 1999년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4.3 사건 재판 기록 첫 공개가 정부 기록 보존소에서 있었습니다. 제주 4.3 사태 당시 군법회의에 회부된 인사들의 명단이 담긴 수영인 명부와 민간인 재판 기록이 1999년 9월 15일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약 200쪽 분량의 수영인 명부는 1948년 12월부터 1949년 7월까지 한라산 토벌작전에서 붙잡혀 군법회의에 회부된 1650명의 이름과 직업, 연령, 본적, 형량, 복역 형무소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 기록은 1948년에서 1955년까지 제주, 광주, 목포지검 등에서 4.3 사건에 연루된 민간인 1321명을 재판한 기록으로 1인당 5에서 20쪽 분량의 방대한 양입니다. 이 문서들은 정부기록보존소가 1998년 8월부터 작업해 부산지소 지하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2005년 9월 15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05년 9월 15일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뉴욕의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60차 유엔 총회 고위급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회의에는 170여 개국 정상 또는 정부 수반이 참석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뉴욕 방문 이틀째에 유엔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공동 번역의 질서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 남아있는 제국주의적 사고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하고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강대국 중심주의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이 자신들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각별한 성찰과 절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우리 삶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역사를 만들고 계십니까? 역사투데이였습니다. 국민 87.5%가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 네트워크가 19세 이상 성인 800명을 무작위 선정해서 전화조사한 설문 결과인데요. 국내 대기업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독점, 독과점, 불공정 행위가 가장 많았고 총수 일가 경영 구조가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영화 베테랑이 1000만 관객을 넘고 있는 게 재벌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류승환 감독은 베테랑 2를 제작하기로 이미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는데요. 베테랑 2에서는 영화 속 주인공 서두철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이 영화보다 더 큰 사회악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통쾌하게 그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당함에 맞닥뜨렸을 때 각자의 위치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세상이 발전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류승환 감독이 말을 했는데요. 재벌개혁이 87.5%가 국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재벌개혁이 반드시 임기 중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9월 15일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이정일, 신지혜 아나운서, 진행의 이미혜 조합원이었습니다. 국민이 희망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가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들어주신 조합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